안녕하세요, 동동이입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강한 테마가 형성되어 있는 게 바로 이제 애국 테마입니다. 실제로 이제 뉴스를 보면 왠지 좀 과장하고 좀 더 강하게 좀 어필을 하면서 뉴스나 이런 이슈를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좀 강하게 지금 어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작년 7월 달, 8월 달에 이제 강하게 시세를 만들고 내고 다시 떨어진 그 애국 테마들 중에 이제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들이 이번에도 다시 한번 바닥에서 이제 돌리면서 바닥에서 큰 거래 대금이 터졌어요. 근데 그 큰 거래 대금이 이전에 그 작년에 만들었던 거래 대금보다 훨씬 더 큰 거래 대금을 터트리면서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은 이제 대장주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자, 신성통상의 이제 지금 일봉입니다. 에 보시면 이전에도 이제 이 긴 바닥, 그 이 바닥 노란색 박스 안에서도 또 작은 박스가 존재하죠. 저는 이거를 이제 크게 말해서 이제 더블 바닥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밑에서 한번 바닥 만들었고 또 밑에서 바닥을 한번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여기 이제 돌파하면서 굉장히 시세를 냈던 이 거래 대금보다 월등히 높은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뭐 이렇게 또 올라가는 걸 봤을 때는, 자, 이 종목이 이제 새로운 큰 시세를 만들어내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좀 의심을 해볼 만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코땡땡 관련주 중에 이제 뭐 부강이라든지 뭐 신풍제약 뭐 이런 종목들 사실 이렇게 한 번, 두 번, 한 세 번 두드리고는 곧바로 돌파하고 이전의 저항을 자리를 굉장히 넘어서고 난 뒤에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냈거든요. 한번 보고 갈게요. 신풍제약. 자,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 주봉입니다. 일봉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계속 두드리면서 올라갑니다. 근데 보시면은 그 이전에 올라가면서 이제 터트려졌던 이 거래 대금, 또 올라가면서 만들었던 거래 대금보다 월등히 큰 거래가 터지면서 이전에 두드리던 12,400원 정도를 돌파하고 난 뒤에는 다시 한번 큰 시세를 내죠. 근데 저는 이게 크게 봤을 때는, 자, 이게 이제 1차 상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옆으로 행보하다가 다시 더 위로 올리는 그런 모양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사실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올라간 종목들, 이제 남선 알미늄 같은 경우에요. 자, 남선 알미늄 보시면은 주봉입니다. 자, 월봉을 볼까요? 자, 월봉을 보면 조금 더 이제 수월하죠. 자, 이게 두드리는 자리가 돌파를 하고 난 뒤에, 자, 이게 좀 복잡하죠. 자, 이 자리를 두드리는 자리가 돌파를 했어요. 돌파하고 난 뒤에는 꾸준히 위로 더 이렇게 많이 오르는 그런 모양이 보이죠. 자, 꾸준히 이렇게 뭐 우상향 하면서 이렇게 콩닥콩닥 이렇게 오르는 모양이 보입니다. 물론 패턴이나 어떤 그 오르는 그 각도나 모양은 조금 다를지언정 어쨌든 늘 두드리던 자리가 돌파되니까 더 큰 상승이 나오더라라는 거죠. 게다가 이제 이 자리가 또 많이 두드렸던 자리죠. 최근은 아니지만 최근 몇 년간입니다. 몇 년간 두드리다가 이게 돌파가 나오니까 옆으로 행보, 그리고 다시 위로 올리고 또 다시 행보. 잘 보이시나요? 자, 이게 여기가 돌파가 나오고 난 뒤에 올리고 옆으로 이제 횡보 하나, 둘, 셋, 4개월 동안, 또 올리고 난 뒤에 또 몇 개월 동안 횡보, 그리고 올리고 난 뒤에 다시 뭐 눌리긴 했지만 계속 이 계단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모양이 보입니다. 이게 월봉입니다. 자, 서론이 길었는데요. 자, 신성 통상을 이제 봅니다. 주봉을 한번 보니까 이 종목도 마찬가지, 약간 이렇게 오버슈팅 난 자리도 있지만 대략 이런 자리죠. 이 자리에서 요 정도까지 볼까요? 2150원에서 2300원 정도 사이가 계속 여러 번 두드렸던 오래된 매물대입니다. 이 매물대를 돌파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이번엔 좀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파란 박스 이전에 이 박스를 두드렸죠. 두드리고 난 뒤에 나온 1차 상승, 옆으로 행보, 그 다음 2차 상승 강하게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시세가 죽었다, 끝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시 한번 바닥을 만들어서 돌려서 다시 이제 도전하러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고요. 길게 봤을 때는 이런 상한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세력들이 하나의 매집이라고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한번 보는 거죠.
그리고 1차적으로 이제 일봉상 강하게 올라갈 때는 가격을 지지해주는 이런 자리도 물론 있고, 이렇게 페이크로 살짝 눌렀다 가는 동아약품도 그렇죠. 이런 페이크도 있지만, 결국 20선이 지지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밑으로 깨졌을 때는, 그때는 어느 정도의 조정이 좀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내려가면서 이제 지지가 되었던 자리가 저항이 되죠. 자, 이런 모양도 보이고. 자, 계속 떨어집니다. 이 떨어질 때 이 조정이 이제 끝나고 다시 돌려지는 자리가 짧게 이렇게 돌려서 다시 올라가는 뭐 그런 종류도 있고요. 이렇게 길게 내렸다가 올라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또 어느 정도 많이 또 돌려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죠. 자, 신성 통상은 다시 밑으로 떨어지다가 이 제가 지금 현재 그어놓은 이 파란 박스를 여러 번 두드립니다. 여기도 마지막에 두드렸죠. 대략 언제부터 두드렸냐면 2019년 거의 11월 말부터 해서 12월 말, 1월, 2월, 3월, 4월, 5월 말까지니까 6개월 정도 이 바닥에 박스권을 만들었다 하면 충분히 이제 신뢰할 만한 바닥의 박스고, 이 박스를 돌파했을 때는 이제 시세가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이 자리를 돌파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횡보가 나왔기 때문에 이 안에 박스 안에 이제 있는 보라색 120 그리고 파란색의 222평선 120 62평선의 중장기 이평선 아래로 깔고 이제 올라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는 관점이 그래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자, 지금 보신 건 신성통상입니다. 자, 220선 그리고 120선 그 다음에 60선, 이 하나의 덩어리를 아래에서는 매매하지 말자는 거죠. 뭐 여기서 매매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바닥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 자리가 밑으로 깔고 그 다음에 특정한 가격의 매물대, 최소한 6개월입니다. 6개월짜리를 최소한 돌파하고 난 뒤에는 여기는 강한 지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바로 상단에서 이렇게 박스로 만들었던 이 상단 고점이 지금 현재도 지금 저항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만약에 이 종목이 내일자 다시 이렇게 위자리 이 강한 양봉, 장대 양봉에 몸통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단봉의 캔들이 나온다면 이거를 단타한다는 것보다 좀 매집을 해서 좀 올라가면서 이제 수익을 좀 내는 게 어떻겠냐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이 밑에서도 그렇죠. 보시면은 길게 이제 아래로 횡보를 하면 결국에는 중장기 이평선들이 이제 아래로 깔립니다. 여기 보시면은 60, 그 다음에 120, 그 다음에 220 이평선. 자, 대략 이런 자리인데 여기서 이제 드디어 정배열이 완성되고 여기 이제 강한 지지와 함께 이전에 두드렸던 이 고점의 저항대를 돌파하는 자리가 그 이후로 이제 상승이 이제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 중장기 이평선을 밑으로 깔고 올린다는 자체를 굉장히 중요시 좀 생각하고 보는 편입니다. 게다가 시장에서 이제 강한 테마로 엮여있기 때문에 이 종목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길게 이제 보니까 대략 이제 이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게 지금 보여지고, 지금 보는 이 상한가는 돌파하는 상한가입니다. 그러면 돌파하면서 상한가도 나왔는데 거래 대금은 1,500, 그리고 거래량은 7,800만 주 터졌습니다. 굉장히 신뢰할 만한 기술적인 분석에 있어서 굉장히 신뢰할 만한 그런 지금 현재 모습이고, 자, 첫 번째 캔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종가로 아마 도전을 할 만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합니다. 이제 그렇지만 몰빵이라기보다 분할로 접근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4분할을 해서 이 돌파하는 캔들, 큰 거래대금, 역대급 경신하는 거래대금과 함께 긴 박스의 구간을 돌파하는 이런 장대 양봉이 기준봉이 된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4분할을 해서 이 최소 이
이 첫 번째 나온 캔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캔들을 보면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다시 여기서 날아간다면 사실 우리가 매매 자리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요일 종가도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 장대 양봉 안으로 들어오는 이 캔들이 뭔가가 만들어지는 가격 주가가 있다면은 그때는 담아야 되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 이 종목은 이제 위로 올라갈 확률은 지금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주봉상으로도 그 고점을 터치하러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종목이 이제 모나미죠. 모나미는 이제 저도 이제 수익을 낸 종목이라 좀 기분은 좋은데, 단기 매매를 한 거에 대한 좀 그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주봉 월봉인데요. 이 월봉상 그 모양이 비슷하죠. 이렇게 두드리는 모양이 나오고, 계속해서 옛날부터 해서 계속 저점을 올리는 그런 모양이 지금 계속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충분히 한번 이 이전 자리 6,300, 6,500원 정도를 터치하러 올라갈 가능성은 지금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거래가 굉장히 많이 터졌어요. 이때도 뭐 많이 올랐지만 다시 돌려서 올리는 이 거래가 굉장히 크다라는 게 지금 현재 보여집니다. 이 주봉을 봤을 때도 월봉보다 이 주봉을 보니까 오히려 더 확연하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밑에서 작년에 돌려내서 한번 올릴 때 나왔던 거래대금보다 월등히 큰 거래대금이 나왔는데, 이제 한번 차트를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전에 어떻게 올렸나 한번 볼게요. 이전의 모양도 좀 중요합니다.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이전에 두드렸던 자리가 대략 이런 자리였어요. 마찬가지 이 종목의 하단부에도 이런 박스가 존재를 했습니다.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작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고, 올해도 이제 한번 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비슷해요.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거 이제 모나미고요. 자, 모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220, 그 다음에 60, 그 다음에 120 이평선을, 자, 스윙의 관점, 그리고 강한 이제 그 상승을 기대할 때는 옆으로 오랫동안 아래에서 횡보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중장기 이평선 위에서 매매하자라는 거고요. 가격의 위치, 가격을 두드리던 이 자리가 돌파가 나왔어요. 돌파가 나오는 상한가가 나왔는데, 자, 여기는 이제 상승이 시작이죠. 1차 상승 이후 횡보, 2차 상승, 3차 상승인데, 마찬가지 20선을 잘 지지해 줬다가 20선이 깨지는 순간 이제 어느 정도 횡보가 조정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거래가 좀 터졌죠. 그래서 이제 중장기 이평선을 저는 이제 항상 보는 편이고, 자,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는데 이전에 올리고 난 뒤에 이제 1차 상승 이후에 횡보하던 이 자리가 계속해서 이전에서도 계속 저항의 역할을 하죠. 저항의 역할을 하다가 지금 최근에 어떻게 됐나요? 자,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계속 두드리던 이런 자리가 4,500원 언저리, 백관적으로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어찌됐든 이 자리가 지금 돌파가 되었어요. 돌파가 되고, 이 아래에서 만약에 봤을 때도, 이런 그 정고점 자리, 이런 자리가 지금 돌파가 나온 상태죠. 네, 보이시나요? 자, 이런 고점, 그리고 이런 또 고점들, 두드렸던 자리들을 이제 뚫어낸 자리죠. 근데 실제적으로 길게 이제 좀 횡보한 바닥권을 생각한다면은 아무래도 이 큰 이 파란 박스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게다가 여기 이제 222평선 이제 이게 지나가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60, 120평선 지나가는데, 자, 이거를 돌파하는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파란 박스를 돌파해서 이제 올려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지금 들어온 거래량이라든지 거래 대금이 이전보다 월등히 크게 들어오면서 지금 월등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시작이니까, 자,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전 고점스러운 자리를 터치하러 갈 가능성은 지금으로선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물론 이것도 예측이긴 합니다. 이러다 갑자기 일본이 갑자기
한국하고 앞으로 우리 잘해보자 하면서 손을 잡고 화해 모두가 된다면은 꼬꾸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예측, 그리고 예측 이후에는 대응이라는 거를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네요. 그러면 또 지금 보니까 좀 올라갈 만한 종목들이, 그리고 뭐 차트상 봤을 때는 동진 세미캠, 그리고 TBH 글로벌, 그 다음에 램 테크놀로지, 뭐 신화 엔터텍, 뭐 일지테크, 뭐 이런 종목들이 눈에 이제 많이 보이거든요. 비비안도 보이고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종목들을 조금씩 나눠서 영상을 한번 계속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지금까지 동동이 형이었습니다.